이제 3한4호는 옛말이 됐고 새롭게 나온 말이 3한4미. 추위가 누그러지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찾아온다는 건데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는 어제에 이어 이틀째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월요일에 오아시스는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이 너무 칼칼하고 또 숨도 턱턱 막히고 오늘도 미세먼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네, 컨디션이 안 좋다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네. 그 방송 시작 직전에 확인을 해보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세제곱미터당 150 마이크로그램 전후를 나타냈습니다. 예. 굉장히 공기가 나쁘다는 얘기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네. 수도권은 이틀째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는데 오후 들어서 공기질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네, 지금 오전 11시 상황에 저희가 그래픽을 했는데 저것보다 지금 다 수치가 올라가 있다는 거죠? 네, 수치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중국에서 그 와중에 오염물질이 추가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네. 내일까지는 좀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바짝 춥다가 기온이 올라가면 또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몰려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 대기가 정체되면 먼지가 흩어지지 못하잖아요. 네. 그리고 햇빛이 내리쬐면 이게 광반응을 통해서 2차 미세먼지도 생성이 됩니다. 그런 영향도 있고요. 대기가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그 미세먼지들이 좀 더 농축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걸 인위적으로 분산해 줄 수가 없으니까 뭐 대책 없이 마스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중국에서 난방을 하고 공장을 열심히 돌리면 추가로 오염물질이 더 가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부터 수도권에는 올해 첫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죠. 네, 일단 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고요. 네. 짝수날이니까 오늘 기준으로 보면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들, 그런 차량들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주차장 430여 곳을 완전히 문을 닫았고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지금 사흘째 이용하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서울에서는 또 2005년 이전에 수도권에 등록한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는 운행할 수 없고요. 네. 이거 저감 장치 없이 운행하시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 10만 원 물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 밖에도 화력발전소 출력을 좀 낮추고요. 공장 그리고 그 공사장 중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곳의 경우에는 기간을 좀 줄이든 아니면 시간을 좀 줄이든 이런 조치도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미세먼지 얘기할 때 중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 중국도 주말에 미세먼지 상황이 그렇게 안 좋았다고요? 네, 우리도 지금 숨쉬기 힘들다, 숨 막힌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중국은 뭐 미세먼지 농도가 사실 어마어마하더군요. 네. 지난 주말 동안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내륙 일부에서는 그 무려 11시간 동안 공기질이 가장 나쁜 등급을 보였는데요. 예. 중국 환경관측센터가 밝히기로는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22 마이크로그램까지 늘었습니다. 우리의 지금 한 3배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 운전하고 가면 미세먼지하고 안개가 섞여서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 있거든요. 네. 이런 상태의 한 3배 정도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보면 중국 공기가 참 나쁘구나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예. 오늘 오전에도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듯 하다가 뭐 상황이 비슷합니다. 겨울철에 중국 내륙에서 난방을 하고 공장을 열심히 돌리고 하다 보면 네. 이걸 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고요. 북쪽에서 이제 찬바람이 내려와서 베이징 공기가 조금 맑아진다 하면 그 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베이징 공기는 깨끗한데 서울이 왜 이러죠? 할 때 그쪽 공기가 이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네,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국에서 쓸려오는 미세먼지, 이제 영상을 저희가 조금 뒤에 보여드릴 텐데 중국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그 중국 생태환경부에서 최근 수년간 중국의 대기질은 크게 개선됐다. 서울의 오염물질은 주로 현지에서 배출되는 거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저희 MBC 취재진이 헬기를 타고 서해 상공에 올라가서 거대한 미세먼지층이 중국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드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서해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밀려온 날, 헬리콥터를 타고 미세먼지의 근원을 찾아 서해로 곧장 날아갔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로 거대한 미세먼지층이 뚜렷합니다. 미세먼지층은 북서풍을 타고 서해 저편에서 동쪽으로
동쪽으로 끝도 없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망망대해를 뒤덮은 미세먼지의 바다 위를 비행한 지 1시간. 바다 위로 건물 15층 높이의 커다란 철골 구조물이 우뚝 솟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극 문양이 선명한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입니다. 인천과 중국 산둥반도의 한가운데 해상에 위치한 소청초.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날아오려면 반드시 소청초 기지를 통과해야 합니다. 반경 50km 안에는 산업시설이 전혀 없는 청정해역. 소청초를 뒤덮은 미세먼지를 실어온 바람의 방향을 추적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소청초 기지에서 분 바람은 서풍과 북서풍, 모두 중국 쪽에서 불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청초를 뒤덮은 미세먼지는 서풍을 타고 6시간 뒤 서울과 수도권에 상륙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늘도 바다도 서해를 뒤덮으며 한반도로 밀려든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거대한 미세먼지층 정말 심각한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에서 가는 미세먼지가 아니고 한국 먼지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건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인 논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네. 저런 영상들을 보면 사실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얘기는 고깃집 2층에 사는데 우리 집 전체에서 진동하는 고기 냄새는 너희 집에서 지난달에 구워 먹은 그 삼겹살이 원인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서 아주 극단적으로는 뭐 이런 방식도 대응이 될 거라고 봐요.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에는 차량 운행이나 공장 가동률을 현저히 낮춰서 국내에서 미세먼지가 나올 수 있는 요인을 상당 부분 제거한 다음에 네. 그래도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오는지 그러면 다퉈볼 여지가 좀 있다고 봅니다. 정말 그런 실험까지 지금 필요한 그런 수준인데 쉽진 않겠지만 또 제대로 된 대책이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경제 상황 역시 미세먼지 못지않게 답답한데요. 연초부터 이 KDI 보고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더라고요. 네, 국책연구기관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매월 한 번씩 경기를 진단하는 보고서를 내놓거든요. 네. 근데 KDI의 경제동향 보고서 1월호를 보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위축되는 등 경기 둔화의 추세가 지속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KDI의 경기 진단은 사실 지난해 하반기에 급격하게 달라졌는데요. 지난해 8월까지는 경기가 개선 추세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예. 시장과는 온도차가 상당히 큰 편이었는데 9월부터는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표현이 사라졌고요. 11월 이후에는 계속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언급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이 특히 반도체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도체에 대한 걱정이 사실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초에 이제 뭐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열흘간의 수출 실적을 놓고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수출액이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특정 업종을 언급을 한 기획재정부의 경기진단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어요. 네.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의 업황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불확실하다 이런 언급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가 워낙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도 생각이 되는데 또 이 걱정하는 의견들 사이로 여러 가지 좀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시더라고요. 그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 비교하면은 올해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의견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네. 이건 시작에 불과하고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비관론이 있는 반면에 또 낙관하는 곳, 뭐 대표적으로 가트너처럼 세계적인 그 IT 분야의 시장을 조사하는 기관에서는 그래도 메모리 분야에 대한 가격이나 수요가 당분간 주춤할 줄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작년보다 2% 이상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이 혹은 SK하이닉스가 사업 다각화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경착륙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외국의 연구기관 혹은 시장 전문 조사 업체들은 이런 입장이고요. 글쎄요, 저도 한 표를 던진다면 굉장히 업황이 급격하게 나빠진다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그 수위를 유지할 때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물이 채워지는 속도가 느리면 이게 물이 점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수압이 올라갈 경우에, 그러니까 시장 수요가 늘어날 경우에는 충분히 상쇄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근거는 어찌됐든 뭐 5G 관련한 사업들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상용화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3개사가 사실상 시장 과점 구조이기 때문에 오펙이라는 그 공식적인 가격 담합 기구처럼 메모리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가격의 결정권을 좀 가질 수 있다. 이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격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고려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주 지나친 비관론까지 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이 가격이 떨어지면 이 경제 법칙상 수요가 더 늘 것 아니냐, 또 이런 낙관론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투자가 다소 뒤로 미뤄지고 있어서 내외의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글로벌 IT 업체들이 그 인터넷 센터 아니면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좀 개비해야 하는데 투자 시기를 조금 늦추고 있다 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수요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기다려 봐야겠는데 어찌됐든 상반기에는 좀 시장 업황이 들쑥날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이낙연 총리가 지난 목요일에 이 삼성전자 수원 공장을 방문해서 이재용 회장을 만났는데 총리가 단독으로 그룹 총수를 만난 것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죠. 이 의미를 좀 분석해 주시죠. 저는 일단 역할을 좀 나눴구나 요즘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장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간다든지 아니면 이낙연 총리가 간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경제수장이 직접 움직였다 이런 그림은 피하되 시장에는 어느 정도 친기업 그리고 수출 전선에 어찌됐든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는 끊임없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우클릭하고 있다, 소위 이런 부담은 좀 줄이되 시장이 원하는 어떤 친기업 메시지는 좀 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낙연 총리가 현장에 나가서 방명록에 반도체처럼 그 차후의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선도하기를 기원한다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어려울 때 삼성이 먹을거리로 보고 있는 게 이 통신장비 시장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이 같이 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또 이 지난 목요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의 질문이 화제가 됐습니다. 먼저 질문 영상 보시죠.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이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님이십니다.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뭐 이미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뭐 이렇게 답을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워낙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말이 많다 보니 이제 저런 질문까지 나온 것 같은데 논란이 분분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일각에서 제기됐던 뭐 질문의 구체성이 떨어진다 내지는 태도가 무례한 듯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저 기자회견은 경제 상황에 대한 통계를 보는 사람들끼리 질문하고 답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해야 한다면 전 오히려 국민들의 언어로, 그러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물어볼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분에 대한 그 비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은 저 질문 과정이 하나의 잘 짜여진 어떤 무대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이 불편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저 질문을 시장의 상인들이랄지 아니면 장사가 정말 안 되는 자영업자들이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박연미 경제평론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